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대 분자의 탈수 축합과 가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체 내 거대 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 중 어떤 거대 분자가 제일 많이 존재할까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사실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이온들이나 스몰 몰레큘, 작은 분자들은 되게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대 분자들인데요. 이러한 네 가지 거대 분자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애는 단백질입니다. 거대 분자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핵산이고요. 세 번째로는 탄수화물, 마지막으로 지질이 제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대 분자의 주변에는 항상 물이 흔하게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합성과 분해에 물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대 분자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단백질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이러한 거대 분자를 구성하는 작은 기본 단위를 우리는 단위체라고 부릅니다. 단위체들은 서로서로 공유 결합을 통해 연결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결합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효소들이 관여를 하게 되죠. 탈수축합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각각의 단위체들이 결합을 할 때, 즉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물이 빠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가수분해라는 건 만들어진 공유 결합이 끊어질 때 물이 첨가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생체를 구성하는 것 중 물이 가장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탈수 축합과 가수분해, 즉 거대 분자의 형성과 분해에 모두 물이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거대 분자에 대해 각각 알아볼게요. 거대 분자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단백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뭐죠? 네, 바로 아미노산이죠. 제가 두 분자의 아미노산을 우선 그려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한 분자 안에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를 모두 가지고 있죠. 왼쪽의 아미노산과 오른쪽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왼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에 산소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아미노산 아미노기에 수소가 있죠. 이 H2O가 물로 빠져서 탈수 축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돼서 공유결합을 형성했는데요. 이때 이 공유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 하죠. 네,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보면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가 결합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물이 빠지는 탈수 축합이 일어났고 펩티드 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펩티드 결합이 OCNH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러한 펩티드 결합에 물이 첨가돼서 역과정으로 가면 분해가 되겠죠. 즉 가수분해는 분해하는 겁니다. 탈수 축합과 가수분해는 서로 역과정인 거죠. 네, 이제 탈수 축합과 가수분해에 대한 개념이 잡히셨죠? 그럼 나머지 4개 거대 분자에 대한 단위체와 중합체 그리고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바로 아미노산이었죠. 아미노산은 자연계에 20종이 존재합니다. 이 20종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탈수 축합을 하며 중합이 되는데요. 그때 생성되는 결합이 펩티드 결합이라 했죠. 사실 아미노산들이 중합이 된 건 바로 단백질이라 부르지 않고 폴리펩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폴리펩티드가 적절하게 폴딩, 그러니까 3차원적인 구조로 접히게 됐을 때 적절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핵산에 대한 단위체는 뭐죠? 바로 뉴클레오티드죠. ATCG 4가지가 존재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우라실이 존재합니다. 이 뉴클레오티드가 중합이 돼서
뉴클레오티드 중합체를 만들 수 있죠. 그게 바로 DNA 혹은 RNA죠. 이러한 뉴클레오티드 간의 결합은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본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뭐가 있죠? 단당류가 있겠죠. 단당류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당이란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이 히드록실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당과 물 분자가 빠지면서 탈수 축합이 가능한 거죠. 이 두 개의 단당류가 중합이 되면 이당류가 만들어지고 이당류에서 자꾸 또 다른 당들이 붙어서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올리고사카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 다당류, 그러니까 폴리사카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녹말이나 글리코겐 같은 것들 있죠. 마지막으로 지질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중합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거대 분자, 그러니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작은 단위체가 모여서 중합체가 될 때 굉장히 거대한 분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폴리페피드가 적절히 폴딩이 되면 단백질이 된다 했죠. 단백질은 굉장히 거대한 분자입니다. 그리고 DNA나 RNA도 거대한 분자죠. 다당류를 구성하는 글리코겐이나 녹말도 굉장히 거대한 분자입니다. 그런데 지질을 구성하는 데는 이렇게 단백질이나 핵산처럼 아주 큰 분자는 존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로 지질은 중합체가 아니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 양식에 맞춰서 얘기해 보면은 지질의 단위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사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결합에는 에스테르 본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탄수화물에서 결합은 글라이코시딕 본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거대 분자에 대한 각각의 단위체들을 알아봤고 어떤 결합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어떤 중합체가 형성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중합체가 형성되면 방향성이란 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위체일 때는 아미노산들이 낱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방향성이란 게 없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돼서 폴리펩티드가 되고 이게 적절하게 접힘이 되면 단백질이 된다 했죠. 이 단백질이 되면 방향성이란 게 생겨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합성이 시작된 아미노산 쪽을 N-터미널이라고 하고 가장 마지막 쪽을 C-터미널이라고 합니다. 이 N-터미널에서 N은 아미노기에서 온 거고요. C-터미널에서의 C는 카복실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산의 경우도 방향성이 생기죠. 이런 DNA나 RNA 가닥이 있다고 할 때 5'에서 3'으로 뉴클레오티드의 5' 탄소 쪽에서 가장 마지막 뉴클레오티드의 3' 쪽 이런 방향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당류인 녹말이나 글리코겐도 방향성이 있는데요. 다당류에는 환원 말단이란 것과 비환원 말단이란 게 존재합니다. 자세한 것은 탄수화물 파트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은 따로 방향성이란 게 존재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거대 분자에 대해 알아보았고 각각의 단위체들 그리고 그 단위체들이 각각 중합체가 될 때 결합의 이름 펩타이드 본드, 포스포다이에스테르 본드, 글라이코시딕 본드, 에스테르 본드 이렇게 결합 이름까지 알아보았고요. 각각의 중합체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